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 좀 많이 아셔서 거의 뭐 소개도 안 해주고 이제는 그냥 내부인처럼 와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한영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뭐 회계, 재무, 투자, 뭐 기타 등등 그냥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간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 이런 형태의 영업이든 아니면 컨설팅이든 초기에 어떤 세팅할 때 이제 좀 제가 같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은 경험이 좀 더 많아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려고 사실은 가끔씩 자주는 못 오고요. 가끔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고요. 평상시 우리 그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여기가 꽉 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30개 정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소한 분위기, 아이 컨택하면서 우리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이 풀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좀 좋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계신 분들 목소리도 다 들리니까 뭐 앞으로 오셔도 좋고요. 이렇게 편하시게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그 계획된 주제가 아니에요. 예, 이제 제가 요청을 다시 받은 게 M&A 쪽 관련돼서 어쨌든 기업, 승계, 기타 등등 어쨌든 미래 구도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지금 KDB 생명에 그 좀 소속이 좀 되어 있어요. 예, 거기서 조금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가 좀 세팅해놨던 어떤 툴들과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나 봐요. 뭐 어쨌든 원활하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재도 어느 정도 제가 오늘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못 써요 이제 이러고 끝났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 다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회사가 어떻게 되든 제가 최근 그 운전을 하다 보면 라디오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 안에 또 프로그램들이 조그만 게 있잖아요. 어떤 제목이 있냐면 어떻게 회사를 사랑할 수 있겠어? 월급을 사랑하는 거지. 뭐 이런 코너가 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보통 참여를 해서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로열티를 상당히 강조하고 뭐 회사가 꼭 뭐 가정보다 더 앞서고 사실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앞에서는 꾸벅꾸벅 하지만 실제 돌아서서는 사실은 회사에 관심이 없고 자기한테 주어지는 어떤 뭐 급여 플러스 복리후생까지도 실제적인 어떤 뭐 무형의 어떻게 보면 급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로열티가 없는 거예요. 솔직해 보자 이거죠. 오늘은 조금 솔직해 보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사실은 그 완벽한 개인 사업자 형태는 아니지만 독립된 사업자로서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소속돼서 내가 또 연결되어서 제공받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과 툴과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나의 어떻게 보면 삶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 것인지 그것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뭘 아는 체를 하건 말건 그건 네 문제고 네 사정이고 나는 여기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넌 나에게 필요한 존재.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넌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각박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하고 그래도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뭐 진짜 친구들 뭐 어렵다라고 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또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세상이 꼭 뭐 어떤 방향으로 간다 이거보다 어쨌든 변화되어 가고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다가온 사실 이제 언택트의 어떤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장에도 이제 좀 젊으신 친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후배님들도 계시고 저희 또래도 계시고 한참 선배님 분들도 자주 이제 제가 같이 일을 좀 보다 보니까 뵙게 되는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나이랑 상관없이 시대와 환경, 코로나는 나이 상관없이 다가오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조금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할 때는 타픽에 사실은 몰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제 자체가 어렵고 그 어려운 주제 자체를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최대한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들, 생각해봐야 될 요소들을 조금 놓고 타픽에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차피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있던 툴 자체가 우리를 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또 현재 어떻게 보면 이슈되는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로 요즘 이제 이슈를 삼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슈 쪽보다는 진짜로 조금 더 중요하면서 나를 스스로가 가다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내 어쨌든 삶 전체 안에서의 내 어떤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조금은 더 잘 다듬어 낼 수 있고 시스테믹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로부터 이제 들어온 그 밸류가 업된 부분이 가치가 내 삶 자체 전체적으로 또 풀어지면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주변의 어떤 지인들까지도 조금은 그런 어떤 혜택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시작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앞에서 지금 상품 강의가 있었나요? 네, 원래 이제 9시 제가 시작인데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뭐 어느 회사 상품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중요해요? 지금 이거 녹화 오늘 뜨기로 했고 임원진들이 보신다 그랬는데 뭐 저는 그분들이 보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왜?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 어쨌든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어쨌든 지금 어느 원수사에서 와서 보험 상품을 얘기를 했어요. 뭐 생명보험 상품이었었나요? 예. 생명보험 상품 거기 거랑 저기 거랑 여기 거랑 저 구석에 있는 거랑 달라요? 다른 걸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험 전문가로서 보험 분석 전문가로서 업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였냐? 이 회사 상품을 팔았을 때와 저 회사 상품을 팔았었을 때 어느 거가 나한테 더 많은 소득을 가져주느냐 그 이외엔 관심 없어요. 제가 봤었을 땐 여기 본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고객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보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상품 저희가 그냥 그러면 팔고 있어요?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필요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들은 건 형이사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과 기본적인 재무관리에 다 나오는 베이스를 가지고 마케팅 관점, 그 다음에 기업 전략과 관련된 관점에서 다 이 부분들을 한번 뜯어보자고요.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그걸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없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해요. 예.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과정보다는 항상 결과에 집중을 해요. 결과가 없으면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저희는 비슷한 또래 같아 보이긴 하는데 좀 어려 보이시기도 하고 어쨌든 고객을 한 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아주 좋으신 분이네요. 나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요. 왜? 이미지가 되게 좋아 편안해 보이세요.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술도 한 잔 먹고 골프도 한번 치고 가까워져요. 그래서요. 2년이 지났어요.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영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왠지 그분하고의 관계 자체가 유지가 좀 힘들지 않을까? 왜 내가 계속 이러고 만나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이건 요 케이스뿐만 아니라 녹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기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썸을 타요. 조금 짧게 썸을 타면서 진짜로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 목적지는 남자와 여자가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왠지 중간에 누구 한쪽이라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항상 만나지던 것들이 이렇게 이쪽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쪽에서 바쁘다. 이쪽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쪽이 바쁘다 하면서 뭐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빠빠이 되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사실은 시작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관계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과 그리고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가서 물건 하나를 꺼내놓고 살래 말래 하고 산다라고 하면 안 산다고 하면 돌아서는 어떤 개념으로 일을 보시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요즘은 잘 없지만 물건 갖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래 말래 그냥 저기 이게 다리 다 올려버리죠. 예, 안 사면 다시 걷어가고요. 그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그 사람을 볼 일이 없는 어떤, 그거는 세일즈고,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세일즈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의 세일즈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제가 판서를 여기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영업 뭐 다른 것들까지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영업에 뭔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게 또 녹화되니까 또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답이라고 해봤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답이에요. 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나 조그맣게 쓸게요. 옆에 하나 더 쓸 거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 뭐라고 썼죠? 답이라고 읽으실 분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제가 답을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예, 답을 알려드린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여기다가 잠깐 적을게요. D는 제가 데피니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A는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P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마음에 바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하면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방금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을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방법으로 만났건 골프를 치건 어쨌든 만났어요. 내 머릿속에는 어느 포지션에 가 있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나의 고객, 계약을 해야지 고객이죠. 제가 볼 때는 자꾸 고객이라 그러는데 보면 계약도 안 되는데 자꾸 고객이라 그래요. 그분 옆에는 그 사람을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나 혼자만 착각에 빠진 외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나는 어쨌든 계약서에 사인이 작은 거든 큰 거든 되게 되면 나의 고객이라고 할 만하죠. 그 위치가 1차적인 내 이 DAP라는 프로세스의 결과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결과만을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도달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달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네. 남녀 얘기를 했지만 내 머릿속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남자들은 좀 다른 목적이 있고요. 여자들한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만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으면 우리가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서로가 나누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나눌 때 그 목적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 그 과정이 심리적으로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우리가 항상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들었고 회사 내에서도 KPI를 설정을 하고 퍼포먼스를 내서 결국엔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그 진급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어지고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수입 자체도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분명히 맞지만 그 결과를 떠올린다고 해서 결과가 달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론이에요. 자, 포지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일 수 있거든요. 포지션을 위치라는 이름도 목표라는 어떤 지점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서 이제 비유를 들어보면 저를 여러분들이 자 뭐라고 혹시 저를 부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내려가는데 저를 불러요. 뭐 물어볼 게 있는 거죠.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회계사님. 자, 회계사님을 불렀어요. 혹시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격과 관련된 거라 자격이 있으면 자격증으로 해서 그 사람은 우선 부르기가 편하니까 그게 포지션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는 이미 포지션으로 출발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제가 회계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딘가에 무엇인가를 꺼내놓거나 명함을 줘야 될 때 사실 그 타이틀이 있고, 누군가 저한테 회계사님이라고 부르면 어색해요. 저는 회계법인에 있을 때도 그런 마인드가 좀 없었어요. 우선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회계사가 아니에요. 저는 다양한 업무들을 좀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타이틀이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타이틀이 아니에요. 제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도 여러 어떤 대표님들 뭐 비즈니스를 많이 좀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소개해서 저까지 만나게 됐냐면, 소개를 해줄 때 회계사라고 소개해 준 적이 없어요. 해결사라고 소개를 해줘요. 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셔. 너도 내가 소개해 줄게. 너라고 하면 그 두 분끼리니까 너지만 다 70대 된 이런 어떤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만나요. 근데 저는 또 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웃음기를 빼면 되게 조금 어릴 때부터도 좀 무섭다는 얘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예,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났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대해야 되다 보니까 미소를 머금으려고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만나요. 어릴 때는 특히 이런 그 얼굴 이런 미소도 안 띄었었어요. 그래서 딱 만나면 키도 크지, 슈트 딱 입고 나타났는데 뭐 얼굴도 좀 그렇지. 해결사라고 하니까 얘 진짜 해결사인가 보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장님들하고 보통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뭐 밖에 나가서 만나자는 거 카페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좀 카페에서 이러고 딱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약간 뭐 그런 느낌의 해결사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해결사가 왜 자꾸 그렇게 소개를 하시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녹화만 안 되면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녹화되니까 괜히 좀 그러네요. 저는 저한테 의뢰를 한 건들 중에 단 한 건도 그러니까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들어오는 어떤 건들이 그냥 있는 건들이 그냥 문제점이 생겼는데 오는 건들이 아니에요. 자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결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 결국에는 연결 받아서 저한테 오는 건들이에요. 쉬운 건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은 다 고만 하거든요. 저는 그 고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빙의가 됩니다. 그 입장에서 여기서 꺼낸 문제는 A라는 문제를 꺼냈지만 내가 빙의가 되고 나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A지만 실제적으로는 B라는 문제, C라는 문제, 또 본인이 또 인식하지도 못한 어떤 문제라는 것 자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A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C라는 문제를 해결했더니 A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게 뭐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명의신탁건이 하나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건 국세청 공무원, 이제 담당 공무원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끔 픽스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가서 좀 합의를 보려 그러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됐던 건인 거죠. 그래서 9억의 명의신탁건이 나와 있어요. 한 회장님의 어쨌든 명의신탁건이에요. 세 개로 이제 쪼개져 있거든요. 하나는 처제, 하나는 뭐 처남, 그다음에 하나는 자기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뭐 대충 한 3억씩 정도로 할게요. 금액은 조금씩 달라요. 우선은 그 일이 들어왔을 때 이게 녹화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두 건은 어쨌든 해결을 했어요. 예. 하나 남은 게 아들과 관련된 건이에요. 다른 거는 제가 어떻게든 무엇인가 방법을 써서 해결을 했는데 아들과 관련된 건 직계 비속이잖아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어떤 파장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명의신탁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식을 맡겨놓은 걸로 해서 벗어나려고 했었어요. 세금 때문에. 그런데 맡겨놓은 게 아닌 거라고 인정을 받은 거라고 하면 자식에게 증여한 걸로 확정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장님 회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물려줘야지. 아직 좀 남았긴 하지만 회사 가치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야, 회사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는 건 거지. 그러면 사전 증여를 통한 가압승계의 1단계 전략도 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죠.
그러면 본인은 스스로가 승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할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벌어진 이거 하나가 지금 3억 내지만 나중에 30억 낼 걸 3억밖에 안 내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문제는 사라지죠. 그죠?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꼭 A라는 문제를 상대방이 이야기한다고 A로 받아들게 되면 나와 같은 많은 경쟁자들을 대표님 한 분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생각으로 그 말 한마디에 집중을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동행건들이 있었는데 대표님이 회사를 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나기 전이에요. 팔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요? 진짜 팔고 싶으실까? 하고 제가 만나러 내려갔죠. 그리고 대화를 나눠봐요. 회사를 팔 생각이야. 제가 봤었을 때는 회사를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팔 생각이 있으면 제가 프로세스대로 밟아드리겠다. 다만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회장님 저기 회사 파실 생각 없으시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회장님은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대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본인이 어느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가 되게 중요하신 분이지 않냐고.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또래인 분들이 은퇴라는 걸 하고 나서 거의 뒷방 늙은이처럼 고위 공무원인데도 공무원에서 나오고 나서는 거의 뒷방 늙은이처럼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팔겠다? 그럴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제 그게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거였던 거죠. 여기서도 포지션이 차지를 해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보험을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어쨌든 얻겠다라고 하는 나의 목표가 있지만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목표만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다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파는 아이템이 어디서도 살 수 없고 나만이 팔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내가 정말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최근에 제가 이제 와이프 화장품을 하나 그 줄기세포 화장품 뭐 여러 종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앰플 하나가 15만 원이에요. 15개가 한 박스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앰플 하나를 쓴대요. 우리 남자들은 이해 못하는 얘기지만 여자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 야 이거 놓치면 내가 딴 데서 못 구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샀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고 하는 지금 생명보험 오늘 설명드렸다고 했지만 거기 거나 우리 여기 KDB 생명 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거나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냐 이게 1번이고요. 아이템마다 세일즈 방식과 전략은 틀려질 거거든요. 두 번째, 고객 입장,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잠재 고객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 말고도 똑같은 상품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고요. 내 주변에도 너무나 많아요. 찾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도 요즘 다이렉트로도 바로 할 수 있죠. 워낙에 우리가 이제 그 요즘 AI 해가지고 더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담해야 될 어쨌든 비용 자체도 더 적죠. 우리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고객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한테 보장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떻게 보면 연금 자산으로 쌓이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비용 지불하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실제는 더 싼데, 그렇죠? 그래서 이 본사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던 거예요. 어차피 대동소이하고 실제적으로는 고객 자체가 스스로 필요성을 그냥 느끼지 않는 상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라이즈에 있는 거예요. 무형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면 주겠다가 아니었어요. 옛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물건을 만들면 팔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필요성들은 있는데 필요한 물건들의 공급이 작다 보니까 만들면 그 필요들을 충족시켜주는데 모자랐으니까 그래서 가격도 급증한 거죠. 그러면서 산업혁명 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량으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전체가 어쨌든 되게 어쨌든 쓰는 것들이 풍족해졌죠. 그러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앞서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건은 더 많이 남아 도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필요가 적다 보니까 그 필요를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케팅이에요. 우리 필요해서 뭐 자꾸 사는 것 같죠? 예, 우리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차가 안 들어가가지고 조금 늦게 올라왔거든요. 주차장에 기계 주차가 안 들어가요. 아, 다시 밑에 판을 바꿔보겠대. 2cm 더 긴 걸로 판을 바꿨어요. 안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만 해도 차가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좀 작은 B사 거였고, 이거는 조금 더 긴 차인 거예요. 그거 16,000km 타고 바꾼 거거든요. 도대체 왜 바꾸냐는 거예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일까? 그렇죠? 다른 어떤 아이템들도 그런데 보험 상품은 어떠냐는 건 거죠. 보험 상품은 필요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육 받을 때 니즈에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니즈를 환기시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는 조금 다른 개념의 교육들이 대부분이지만 처음 어쨌든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꺼내놓을 때는 니즈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니즈를 환기시키죠. 그래서 생명보험 관련돼서는 가족 이야기,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목표가 내 수익을 증대시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를 뭐라고 부르냐고 여쭤봤더니 어쨌든 회계사라고 부르는 거가 저한테는 포지션인데,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면 고객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혹시? 명함을 드렸으니까. 우선은 겉으로는 부르는 거라고 칠게요. 속으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지금 앞에서는 제가 회계사는 아니에요. 강사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아니면 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뭐 가르쳐 주는 사람, 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동료 이럴 수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느낄까요? 속으로. 이 자신감이 좋은 거예요.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어, 뭐 어쨌든 네. 그냥 봤는데 해결사라고 느껴요? 저는 어쨌든 소개를 받아서 저는 바로 뭐 지방에서 회장님들이 막 내려오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왜 가냐? 네가 와라. 이러고 그냥 버티거든요. 너 나 모르냐? 나 이런 사람이야. 아, 그러시군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막 이렇게 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알았고 들었고 레pu테이션 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먼저 포지션을 그렇게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초회 방문이거나 아니면 한두 번 만났었을 때 해결사라고 느끼게끔 무엇인가를 만드신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